안녕하세요. 인문학협동조합 장병극입니다. 네, 인문학협동조합의 강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 기차 타고 군산 갑니다. 선생님 군산 많이 추운데요? 도착했네요. 네. 얼마나 걸렸죠? 한 3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3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군산역은 새 역사예요. 보니까 새로 지은 역사인데 금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하고뚝 지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바람도 좀 세고 예. 훨씬 더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낮은 것 같은데 옷 따뜻하게 입고 오길 네, 잘했으시죠. 군산 이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한산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군산 시가지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일단 점심을 먹을 겁니다. 배가 고파요 지금. 네, 딱 1시여가지고. 군산이 짬뽕과 단팥빵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번 짬뽕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짬뽕 한번 먹으러 가죠. 맛있다. 기가 막히네. 야, 제대로인데.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네, 군산 앞바다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군산 유년기 시절 보내셨으니까 군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군산은 어느 순간부터 단팥빵과 짬뽕으로 유명해진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식민지 시기 본격적으로 개발된 그런 도시입니다.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그 미곡 수송함, 즉 이제 쌀을 옮겨 나르는 항구로서 집중 발전이 됐는데요. 그 식민지 시기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번성했던 군산 지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시가지 지역입니다. 요 맞은편에 미두장 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러시죠. 네네. 지금 길 맞은편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미두장 터에 도착했는데요. 잠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두라는 것은 사실 현물의 거래라기보다는 미래의 쌀 가격을 두고 도박적으로 이렇게 곡물을 구매하거나 혹은 네. 판매를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매우 좋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근데 이 미두라는 것이 이 쌀을 거래로 하는 뭐 증권 선물 거래의 어떤 개념이라면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금융 네트워크가 필요했을 텐데 네. 바로 이 미두장 양편을 둘러싸고 그 일본의 근대 자본을 상징하는 여러 은행들이 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은행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군요. 미두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선생님 계속해서 건너가서 은행 건물도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도록 하시죠. 여기 지금 앞에 안내 간판을 보니까 918은행 군산지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네. 보통 18은행이 아니라 이제 18은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 18은행이라는 은행은 좀 우리나라 이름 명명법과는 네. 좀 달라서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네. 일본에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달고 있는 은행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18은행을 제외하고라도 네. 뭐 45은행, 뭐 17은행, 뭐 1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숫자 이름을 다는 은행들이 많이 있고 18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이 일본 규슈 나가사키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일본의 은행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에도 뭐 아주 큰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맞은편에 또 이 길에서 조금 가시다 보면은 조선은행 건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이 군산 조선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 조선은행은 서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은행 지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서울 이남에 있었던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지점으로 운영됐던 군산에 있는 조선은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은행 자리도 굉장히 우습게도 일반 가정집으로도 쓰이기도 했고, 아, 이 건물이요? 예, 또 네. 군산의 유명한 갈비집이 여기 들어섰던 자리이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유흥지점으로 운영된 전력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됐네요. 네. 군산 세관도 이 근처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산 세관에서 물자가 어떻게 운반이 되고 수송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셋. 자, 예, 군산 세관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동하고 불 딱 맞춰야 때문이구나. 점프? 점프. 군산 세관 얘기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옛 군산 세관 자리입니다. 근데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어서 아주 그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참 장수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옛 군산 세관 자리 바로 뒤편에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실제로 현대식 군산 세관 사옥이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같은 자리에 있는 거고. 예, 세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러시죠. 문이 잠겨 있네요. 문이 잠겨 있네요. 영상을 일본식하게. 됐어 이제. 저의 네. 일본인 거류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어떤 도시든지 간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보통 본정통이라고 하거나 네. 뭐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붙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뭐 명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히로스가옥, 우리가 흔히 신흥동 적산가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 적산가옥 혹은 히로스 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 응. 지금 그러면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하나, 둘, 셋. 네. 저 이제 군산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적산 가옥인 신흥동 가옥, 일명 히로스 가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기역자로 이렇게 이제 그 목조 건물로 꾸며져 있고, 특히 이제 2층으로 된 이런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가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요. 적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해방 이후에 남기고 간 부동산 자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 주택은 1925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로스 게이사부로라는 그 당시 이 군산 부관협의회 회원이기도 하고, 또 큰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고 포목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정치가이자 사업가가 살았던 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권세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택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뭐 정원의 조경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또 이렇게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방 이후에 여전히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계속 소유권이 넘어간 채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전라북도에서 이름난 기업이기도 한 호남제분의 사장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시문화유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이 멋진 일본식 가옥의 어떤 원형을 남기고 있는 몇 안 되는 손꼽히는 집이라서 한국의 어떤 여러 문화 콘텐츠에서 이 곳을 주요한 장소로 채택해서 이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영화에 이 집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서 바람의 파이터라든지 타짜와 같은 영화에서도 주요한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야, 그 학습해도 하고 뭐이가? 왜요? 욕한 나 시켜 꾸기는 말이 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그 일본인 자산들이 해방 이후에 남겨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토지와 주택 등의 자산들이 국민들에게 혹은 원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랬냐면 보통 대부분 이제 국가가 이 재산들을 소유하거나 혹은 또 다른 부유한 계층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럼 여기 한번 둘러보시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일본식 사찰 건물로 이루어진 동국사로 계속해서 이동해 보시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찰인데요. 네. 원래는 동국사란 이름이 아니었고 네. 원래 금강불교 포계원으로 만들어졌던 일본식 사찰입니다. 네. 근데 이 절 들어가는 이 문주에 벌써 좀 인상적인 표식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통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절을 건립한 연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방 이후에 이 일본식 연호에 해당하는 이 소화라는 단어를 정으로 끌로 파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독특한 한국의 탈식민 방법이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일본식 사찰이 식민지 시기에 전국 곳곳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군산에 유일하게 이 동국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동국사란 이름 자체도 일본식의 어떤 그 흔적과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한국의 절이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여전히 이 일본식 특유의 사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어떤 기와 지붕이나 사찰 내부에 본당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일본의 그 쓰다목으로 마루를 다 깔았다고 해요. 일본식 사찰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소녀상이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 일본인 사찰 이 한 구석에 이렇게 소녀상을 이렇게 건립을 해 놓았네요. 근데 또 소녀상 이 뒤에 보면은 또 참회 어떤 사제의 글이라는 참사문 비석이 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은 원래 이 동국사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금강선사 포교원을 처음 지었던 일본의 조동종 불교계에서 한국의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죄문을 보냈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비석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일본식 사찰이 여전히 이렇게 번듯하게 남아 있을 수 있게 한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절 한 구퉁이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소녀상이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사제의 참회문을 비석으로 남겨놓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뭐 독특한 한국의 탈식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담한 절 공간 안에, 절이라는 공간 안에 일본과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가 묘하게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 이 절 안에서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대나무 숲도 되게 아름다워요. 뒤에 있는 대나무 숲이 참 이 동국사의 운치를 돋보이게 하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한여름에 울창할 때 오면 이 바람에 날리는 대나무 잎소리도 굉장히 듣기 좋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아주 캄캄할 정도로
아주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민지 시기에 일본의 어떤 자산이나 유적들이 이제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요 보신 인상들, 소회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산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적산가옥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또 저희가 지금 둘러보았던 이 신흥동, 신창동, 이곳이 또 그것들이 집중적으로 또 보존되고 또 관광 자원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의 이 근대 문화 유산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되는 현상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비로소 이 근대라는 시간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 식민지 시기의 어떤 흔적들과 역사들을 돌아보는 최초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어떤 군산에 일본이 남겨놓은 흔적들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비춰지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인문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